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이로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용 순서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헷갈리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화장품 사용 순서의 바이블1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크림, 수분 크림, 영양 크림, 아이 크림, 선크림, 페이셜 오일, 밤, 여드름 연고, 모낭염 항생제,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마켓에서 접할 수 있는 화장품들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마치 이거는 들판에 내놓은 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그죠?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우리 피부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명확한 답을 오늘 내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어떤 순서로 쓰는 게 좋을까? 답이 하나예요. 묽은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되직한 것, 그러니까 크림 타입으로 가시는 겁니다. 크림으로 가시는 건데, 자, 묽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스킨이 됐을 수도 있고, 에센스가 됐을 수도 있고, 토너가 됐을 수도 있죠. 스킨, 토너, 에센스, 그리고 세럼, 앰플 정도면 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직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분 크림, 그리고 뭐 영양 크림, 어머니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뭐 아이 크림, 그리고 페이셜 오일, 이런 것도 사실 묽기는 하지만 되게 되직하죠. 사용을 했을 때 사용감이 무겁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 같은 것들은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크림처럼 되직한 것들은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스킨이 더 묽나요? 아니면 에센스가 더 묽나요? 스킨이 더 묽죠. 스킨이 더 묽고, 그 다음이 토너, 그 다음이 에센스입니다. 사실 스킨이랑 토너는 똑같은 말인데 스킨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네, 해외에서는 토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화장수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 사용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스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물 같은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 토너예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물 같진 않고 살짝 점도가 있어요. 살짝 점도가 있는 제형의 제품들이 대체로 토너입니다. 그 다음이 에센스.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보다는 조금 더 되직하죠. 살짝 좀 더 점도가 있어가지고 바를 때 되게 미끄럽게, 매끄럽기보다는 약간 피부를 미끄러지듯이 바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센스. 그 다음이 세럼, 앰플인데 세럼이랑 앰플을 제가 여기 같이 놔뒀어야 됐는데 앰플이 좀 뒤로 가 있네요. 사실 요거는 무시를 하시고, 세럼이랑 앰플은 사실 이렇게 에센스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세럼이나 앰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실리콘류의 성분들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되직하긴 한데 가벼운 제형, 그리고 물 같은 제형이라서 이렇게 에센스 다음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바하랑 여드름 연고랑 모낭염 항생제는 언제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리퀴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퀴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물, 그러니까 스킨, 토너, 에센스 뭐 함께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 토너, 에센스 사용하고 나서 세럼 사용하기 전에, 아니면 세럼 사용하고 나서 바하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하로 각질을 좀 더 제거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드름 연고나 모낭염 항생제를 거기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말려주세요. 충분히 말려주시고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세럼이랑 앰플을 이 여드름 연고나 모낭염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용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보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분 크림. 자, 이것도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로션 앞에 왜 수분 크림이 왔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로션은 되게 오일리한 성분들이 베이스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수분 크림은 아쿠아 젤 타입이 되게 많죠. 아쿠아 젤 타입이 되게 많고, 그렇다는 거는 오일보다
물의 함량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분 크림을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묽은 것부터,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그 다음이 이제 로션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수분 크림은 비록 되직하긴 하지만 물이 로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션보다 수분 크림을 더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션을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로션을 사용하고 나서 더 되직한 게 있죠. 영양 크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림류들, 이런 크림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가에 바르는 아이크림 사용하시고, 아이크림보다 좀 더 되직한 요즘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밤 제형. 밤 제형인데 밤은 사실 연고 요런 느낌이긴 한데 거의 버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게 묵직해요.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밤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페이셜 오일이 마지막에 있어요. 스킨케어 마지막에 있는데 페이셜 오일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물과 오일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오일이 물 위에 뜹니다. 그렇다는 거는 보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오일 보습으로 밀폐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습제들, 우리가 앞에서 발라줬던 아쿠아 성분들, 물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겠죠. 증발,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셜 오일을 마지막으로 사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 자외선 차단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 대부분을 이렇게 나열해드린 이유는 이제 피부가 건성인 분들도 계시고 지성인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 라인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킨이랑 아이크림만 사용을 해. 그러면 스킨, 아이크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토너랑 여드름 연고랑 뭐 아이크림을 사용하셔. 그러면 토너, 여드름 연고, 아이크림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셔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고 뭐 사실 제품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 뭐 세간에서는 그런 말이 많아요. 마케팅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의 농간이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이런 연고들 그리고 수분 크림들 각자의 뭔가 자신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자신들이 피부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오히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 피부에 필요한 제품들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토너, 에센스, 세럼, 수분 크림 정도? 그리고 이제 건성 피부에는 토너, 에센스, 뭐 로션, 크림, 페이셜 오일까지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고르셔서 그 제품군들에서 골라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를 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아까처럼 아노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제품들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벌써 끝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순서를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죠, 되게. 화장품 사용 순서는 수학에서의 사칙 연산처럼 쉽지만 어렵지만 쉬운 것입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